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건물 명도는 뭐고 건물 인도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사람은 경매 대금을 내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것은 상속이나 판결, 경매 등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면은 반드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쳐야 합니다. 경매 대금을 내고 소유자가 된 사람은 전 소유자, 점유자 또는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대금을 내고 나서 6개월 이내에는 이들을 상대로 부동산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것을 인도명령이라고 합니다. 대금을 내고 나서 6개월이 지나서는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것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경매 현장에서는 이와 같이 인도와 명도를 명확히 구분하였고 현재도 그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바뀌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에서는 인도와 명도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포괄하여 인도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와 명도를 구분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용된 법률 용어인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김소유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가 점포를 미용실을 하겠다는 나임차 씨에게 임대했습니다. 나임차 씨는 미용실을 하다가 장사가 잘 되지 않았는지 미용집기를 그대로 놔둔 채 문을 닫고 폐업했습니다. 그러자 김소유 씨는 나임차 씨에게 미용집기를 치우고 점포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임차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김소유 씨는 나임차 씨를 상대로 건물 인도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나임차 씨는 김소유 씨에게 점포를 인도하고 인도가 다 되는 날까지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소유 씨는 이 판결문을 가지고 나임차 씨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나임차 씨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오히려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도와 인도는 의미가 다른데 판결에서는 명도가 아닌 인도를 명령하고 있다. 미용집기를 그대로 놔뒀더라도 점포에서 빠져나왔으므로 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미용집기를 점포 밖으로 빼내라는 판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판결에 따르면 구민사소송법에는 부동산 등의 인도 청구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 또는 명도할 때라면서 점유율을 현상 그대로 이전시키는 인도와 부동산 안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시키고 점유를 이전하는 명도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개최해 2002년에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명도와 인도를 포괄하는 의미로 인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미용실 비품 등을 그대로 인도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나차임씨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결국 인도와 명도를 구분해서는 안 되고 인도라는 용어 하나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의미를 소송의 청구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구 내용이 부동산을 넘겨주기만 하는 것인지 안에 있는 물건을 밖으로 완전히 드러내고
부동산을 넘기라는 것인지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경매 후 이루어지는 인도 집행과는 다른 과정을 거친 것이 특이합니다. 설명해 봅니다. 김소희씨는 앞서 인도소송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관을 통해 미용 집기를 드러내는 인도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용 집기는 그대로 놔둔 채 곧바로 인도소송 판결 확정 당시에 밀린 임대료를 청구 채권을 하여 나 임차씨 소유 아파트에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나 임차씨는 곧바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한 것인데 이 소송에서 졌으므로 밀린 임대료를 갚지 않으면 아파트의 소유권을 잃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부동산의 인도 집행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부동산 점유자에게 거기서 나가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렵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점유자에게 이사 비용 등을 주거나 설득하여 부동산에서 나오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해서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안에 있는 가재도구나 물품이 문제입니다. 낙찰받은 사람이 이사 비용을 선심을 베풀지 그 이유로 인하여 점유자와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집행관의 인대 집행을 통해 가재도구를 드러내어 보관하는 참고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가재도구를 압류하여 경매로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참고료를 갚기에는 돈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매 절차의 낙찰자로서는 시간과 돈을 소비하더라도 부득이 인도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에서는 김소희씨가 나 임차씨 소유 아파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점포 인도 집행을 하지 않고 곧바로 아파트의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점유자의 부동산 소유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면 인도 집행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것도 인도 집행에 따른 참고료를 부담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악성 점유자를 압박하는 유용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추측건대 김소희씨와 나 임차씨 사이에는 그동안 감정의 골이 매우 깊어져서 이러한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